역사상 가장 스타일리시한 남성 아이돌 그룹이다. 그럼 이 당시에는 국내 시장이 너무 열악하니까 어디로 갔냐면 일본을 많이 갔다 맨 처음에. 어떤 토대를 통해 가지고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 안녕하세요. 예, K-팝 1타 강사 최강호 오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K-팝 역사상 또 빼놓고는 얘기하기 좀 힘든 그런 위대한 그룹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뱅 우리가 하면서 또 많은 또 파란을 일으키지 못했지만 좀 잔잔한 판문 정도는 우리가 일으켰잖아. 그래서 요번에 최근에 또 하이라이트가 또 앨범을 냈지 않습니까? 또 이 그룹 정도는 우리 K-팝 역사를 되짚어보면서 한 번은 또 우리가 찝어주고 가야 되는 그룹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알겠지만 그 하이라이트 스페셜입니다. 스포츠 하이라이트 이런 게 아니라 그룹 하이라이트 스페셜 지금부터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스포츠 경기 요즘에 뭐 월드컵 시즌이기도 하고 하니까 이제 스포츠 용어 중에서 이런 말이 있죠.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 염소? 염소 정답입니다. 염소.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모릅니까? Greatest of all time. 야, 오. 김대리. 좋아. 촬영도 좋고 오늘 느낌 좋아. 이게 스포츠 용어에서는 greatest of all time. 각 시대마다 짱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권투로 치면 뭐 알리도 있고, 뭐 조지 포먼도 있고, 뭐 타이슨도 있고 있잖아. 근데 그 시대가 다 어긋나 있으니까 도대체 이 중에서 누가 1등이야? 1등들만 모아놓은 거 중에서 고트가 누구냐? 고트가 뭐냐? 이 얘기를 할 때 이 고트라는 얘기 써요. 이제 greatest of all time이라는 말 쓰는 겁니다. 우리 K-팝 역사상에서도 위대한 가수들이 있었지. 누구 생각나? 1세대부터 누구 있어? H.O.T, 잭스키스, 동방신기, 소녀시대. 어마어마하고 위대한 그룹들이 계속 이렇게 나왔잖아. 그 그룹들 간의 팬들 사이에서 누가 진정한 고트냐? 이거 갖고 설왕설래 지금 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설왕설래하는 걸 뭘로 정리를 해? 정확하게 데이터로 정리를 해주지 우리가. 최근에는 또 올해 또 걸그룹들이 굉장히 핫하잖아. 이 걸그룹들 중에서 누가 고트냐 갖고 이게 막 엄청 많이 싸운단 말이지. 거기에 가장 기준이 잣대가 되는 게 어디야? 그게 소쿨 차트야. 정확하게 정리해주는. 그래서 우리 그 구글을 해서 그 스포티파이 쳐보면 그 지금까지 스포티파이가 서비스를 하면서 가장 스트리밍이 많은 가수 뭐 이런 순위가 나옵니다. 그것도 약간 고트의 개념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 고트 얘기를 꺼냈을 때, 자, 우리 하이라이트, K-팝 역사상 이 하이라이트를 우리가 고트라고 얘기할 수 있나? 지은이 어떻게 생각해? 냉정하게. 어때? 하이라이트가 고트야 아니야?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다. 이게 최국장 어떻게 생각해? 가장 반짝할 가장 피크 지점 부분은 뭐 누구랑 견주어도 빠지지 않는다. 그렇게 여기는 저는 성적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웠다. 아쉬웠다. 그럼 이제 내 생각을 해볼게. 사실 하이라이트 이제 그 전신인 비스트 때부터 이렇게 봤을 때 우리 K-팝 역사상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그룹이긴 하지. 하지만 고트라고 얘기하기에는 약간 모자른 그룹이다라고 나는 평가를 좀 하고 싶어. 왜냐면 이제 뭐 팬들이 뭐 이거 갖고 아우성 할 소리가 다 들려. 근데 들리는데 뭐 빅뱅이든 간에 뭐 지금 뭐 BTS 뭐 이런 친구들을 생각해봤을 때 비스트는 이제 그거보다는 조금 아쉽. 부분이 분명히 있다.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고트가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하이라이트 전신인 비스트의 그룹을 이렇게 한마디로 내가 정의를 좀 하자면 물론 K-팝 씬에서 역사적으로 고트라고 얘기하기는 애매하지만 역사상 가장 스타일리시한 남성 아이돌 그룹이다 이렇게는 얘기하고 싶어. 그래서 그 어떤 고트라고 이렇게 칭송받는 저기 K-팝 씬에 굉장한 가수들이 있지만 그 가수 팬덤들조차 비스트 및 하이라이트를 도저히 깔 수 없다. 실력적인 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들 깔 수 없다. 멤버 하나하나가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좀 시련이 좀 있었지만 다시 하이라이트라는 이름으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정말 군더더기 없고 깔끔한 그룹이 뭐냐? 그 그룹이 나는 하이라이트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세하게 우리 하이라이트의 역사를 되짚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하이라이트를 설명을 하려면 뭐야? 그의 전신격인 비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지. 데뷔 연도는 2009년도란 말이야. 근데 이때가 언제냐? 우리가 이제 그 K-팝 역사를 막 한참 얘기하다가 2000년대 초반에 피지컬 앨범 시장이 완전히 불법 음원 시장 때문에 망하고 나서 아이돌 시장이 다 죽지. 그래서 그 다음에 나왔던 게 뭐 거미유성 나오고 중간에 SG 워너비 나오고 이 얘기를 우리가 계속 많이 했던 거잖아. 그래서 한 2007년까지 소몰이 창법들이 엄청나게 이제 유행을 하면서 아이돌 멸종 시대라고
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암흑기를 보내다가 동방신기가 나와서 아니다, 아이돌은 될 수 있다, 이런 어떤 신호탄을 던지고 그거에 이제 후발주자로 빅뱅이나 뭐 슈퍼주니어, 뭐 원더걸스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아 이제는 아이돌 시대로 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시기가 언제야? 그때가 한 2008년 이때야. 빅뱅이 거짓말 터지고 뭐 원더걸스 텔미 터지고 막 이러면서 이제 아이돌 붐이 막 일어났지만 당시의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냐면 이게 SM, YG 뭐 이러니까 이게 터지는 거지, JYP고 이러니까 터지는 거지, 이게 안 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니야, 아이돌 터질 거야 해가지고 이제 세팅을 해서 나오는 이제 그룹들이 나와. 뭐 비스트도 나오고 뭐 틴탑도 나오고 여러 그룹들이 이제 이때 나오는데 그때 이제 후발주자로 신호탄을 냈던 게 바로 비스트였던 거야. 그게 이제 2009년이고 활동 기간은 2009년 10월부터 2017년 2월 23일까지 활동을 했고 이 당시에 멤버는 윤두준, 용준영, 양효섭, 이기강, 손동훈. 그다음에 이제 장현승은 이제 2016년에 탈퇴를 했지. 근데 이제 멤버 몇몇이 보면 사실은 이 당시에 뭐 타 오디션을 떨어진 멤버도 있고 이랬지만 자우전 실력적인 측면에서는 인정을 어느 정도 받았던 멤버들이야. 근데 이제 이들이 모여서 이제 음악이 너무 깔끔했고 그다음에 뭐냐면 보컬 실력이 아주 좋았어요. 그리고 음악 자체가 뭐냐면 한 곡 한 곡마다 마치 드라마 한 편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면서 스토리텔링이 있었단 말이지. 그 안에 막 픽션도 그랬고 뭔가 노래를 들으면 그 상상에 대해 스토리텔링이 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고 아이돌 음악들이 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엣지로 가는 거고 막 이런 거 막 멋있는 걸로 갔다면 여기에는 분명히 이들만이 얘기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녹아 들어와 있는 노래들이 있었어. 그러니까 노래 자체가 이미 그냥 단순히 청취용 음악으로도 굉장히 경쟁적인 음악들을 구사했던 그룹이 어디냐? 여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비스트의 음악은 지금도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는다고 봐. 그래서 우리 차트 순위 이제 밑에 보면 여기서 좋아했던 여러 가지 노래들이 지금도 많이 청취되고 있다. 이건 뭐냐면 단순히 아이돌로서의 그 어떤 스타성뿐만 아니라 음악 자체가 너무 좋았다고 얘기하는 거지.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소속사 어디야? 이게 큐브가 이제 뭐 JYP에서 이제 뭐 일을 보시던 분이 이제 홍성호 선생님이 가셔서 이제 세팅한 그런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JYP 뭐 연계성이 없다고 볼 수 없죠. 멤버들 중에서도 JYP 연습생 출신이 있었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멤버들을 모아놓고 맨 처음에 했을 때 아 이게 아이돌 시장으로 과열될 수 있게 갈 수 있을까? 왜냐면 그때는 국내 시장이 너무 어려웠을 때니까. 그러니까 안 될 거라는 생각들이 많았는데 좌우지간 큐브에선 세팅해서 갔었지. 그래서 뭐 큐브에서 그 당시에 나왔던 게 뭐 4미닛도 나왔고 뭐 이거 관련된 또 여러 아이돌 그룹이 나오면서 큐브도 SYJ 지금 하이브와 다르게 또 다른 한 축을 담당을 했었지. 어떻게 보면 음악적인 스펙트럼은 큐브가 훨씬 더 다양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여기가. 그 음악적으로도 굉장히 좋았고 좋은 이제 음악을 하고 있는 그런 아티스트를 많이 배출했던 거지. 거기 대표 주작격이 어디야? 그게 비스트였던 거야. 비스트가 우리 가온 차트 시상식 제1회 시상식 마지막 엔딩 무대를 비스트가 그때 했었어. 자 그렇게 이제 비스트로 활동이 2017년까지 하다가 뭐 중간에 그 장현승이란 멤버가 탈퇴하는 사건 그리고 뭐 이제 전속계약 만료가 돼서 이제 따로 나가서 뭔가 하면서 여러 가지 이 안에 문제가 좀 있었지. 그래서 새로운 기획사의 새로운 이름으로 팀이 탄생하게 돼. 그게 뭐야? 그게 바로 하이라이트야. 하이라이트가 2017년 3월 22일 그다음에 이제 윤두준, 양효섭, 이기강, 손동훈 그다음에 용준이 형까지 같이 하다가 이제 2019년 3월 13일에 이제 용준이 형은 탈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어라운드 어스 엔터테인먼트라는 소속사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팬덤 이름을 라이트죠. 그래서 활동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일이 있으면 그 팬들은 굉장히 좀 상처를 많이 받죠. 왜냐면 비스트라는 이름 자체에 어떤 팬들이 갖고 있는 그런 무게 이런 게 있는데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이제 그 이름을 못 쓰게 되고 이제 하이라이트로 이제 재활동을 하게 되지만 결국은 이제 멤버들 거의 모두가 활동을 이어 나갔기 때문에 이제 비스트와의 정체성 차이는 거의 없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고 팬들도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윤두준 씨, 뭐 양효섭, 이기광, 손동훈 이렇게 있는데 멤버들 하나하나가 스타성이 정말 대단했고 그다음에 이제 용준이 형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듀서 능력이 아주 뛰어났기 때문에 그때 이제 좋은 곡들을 많이 프로듀서 했던 거지. 그리고 알겠지만 양효섭이나 뭐 이기광이나 이런 보컬 쪽 라인업들은 솔로 앨범으로도 굉장히 어필을 했었어.
내가 이제 빅뱅 편에서도 얘기했지만 당시에는 그룹들이 이제 앨범을 내서 활동을 하다가 또 유닛 활동들, 솔로 활동들을 막 이렇게 전개해 나갔잖아. 그래서 빅뱅이 앞에서 그렇게 했고 비스트도 이제 굉장히 네임드가 생기고 각 멤버들이 음악적인 역량이 뛰어나기 때문에 개별 활동도 했는데 그것도 다 좋았다. 근데 이제 비스트는 감히 얘기할 수 있는 건 비스트 때 솔로 활동이 어필됐던 이유는 물론 이제 각 멤버들의 스타성도 있겠지만 이들의 음악이 다 곡이 너무 좋았어. 그러니까 곡 자체가 대중한테 완전 먹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래프로 맨날 나타나지만 대중 친화적인 아이돌의 전형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비스트 때 하이라이트도 마찬가지지만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알아? 뭐냐면 남자 아이돌의 특징이 보통 뭐야? 음원에서는 잘 안 되고 앨범을 많이 파는 형태로 하잖아. 근데 약간 여성 걸그룹의 어떤 판매 세일즈 패턴들을 보였던 게 비스트나 하이라이트다. 대중성을 가미한 음악들이 그냥 어떤 아이돌 팬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플레이리스트에 넣어서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 노래들을 이들이 계속 냈기 때문에 그 노래들이 대중한테 어필받았기 때문에 이런 스코어가 나왔다. 우리는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 앨범들을 어떻게 냈는지 우리가 그 시계열별로 좀 파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09년 10월 14일 날 드디어 비스트라는 이름으로 데뷔를 하게 됐지. 그래서 여기 이 앨범들이 맨 처음에는 나오기 전에는 이거 아이돌 또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나올 때부터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어. 음악이 일단 좋으니까 그리고 뭐 여기 개개인의 역량이 좋았으니까 많이 주목을 받았어요. 근데 이때 뭐 우리가 이제 기억하기로는 나왔던 그룹들이 또 되게 있었잖아. 어디였지? 틴탑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었어? B1A4 있었고 그 다음에 엠블랙. 막 이게 사실은 그때 이제 빅뱅, 뭐 원더걸스 타고 막 이제 다 우리도 그 아이돌 하나씩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해서 이제 기획사들이 막 되게 산발적으로 되게 많은 아이돌들이 탄생이 돼. 근데 이제 이게 재밌게도 뭐냐면 빅뱅하고 원더걸스급만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는 족족이 되게 어필하면서 이때 이제 제2세대 아이돌의 부흥기에 정점을 찍을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하게 된 거지. 그래서 2009년 이랬고 2010년도는 Shock of the New Era라는 이름으로 이제 앨범을 내게 되지. 그 다음에 2010년도에는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지. 이렇게 많이 했지. 이렇게 왜 많이 했어? 반응이 좋았어. 그 물 들어올 때 노조는 느낌으로 활동을 이렇게 왕성하게 했어. 그래서 사실 2010년 그 다음에 2011년 하면 어떻게 보면 비스트가 거의 이 당시 K-팝 씬에서는 거의 탑 가수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급속도로 성장을 했어. 그러니까 이들의 앨범들 이렇게 보면 다 어떻게 보면 완성도가 있었고 아까 계속 얘기를 하지만 노래가 너무 좋았다 대중적으로. 그리고 되게 그 멜로디가 서정적이고 뭐 비트가 있지만 그 안에서도 어떤 스토리텔링을 계속 이끌어 갔던 거지. 그래서 앨범들을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냈죠. 여기 보면 뭐 내가 사는 게 이제 비가 오는 날에 이런 거 처음에 이제 노래 인트로만 딱 들어도 뭔가 그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나는 듯한 그런 여러 가지 드라마틱한 내용들을 보여줬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대중들한테 굉장히 어필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알았던 그 앨범 Fiction and Fact 이거 주목해야 돼. 중요 표시. 주목해야 할 앨범들이 이때 나오면서 비스트의 포텐이 여기서 완전히 터져버려. 그래서 이때 K-팝 씬을 정리하는 대장격인 어떤 그런 K-팝 씬 아이돌이 된 거지 이때. 이 다음부터는 굉장히 다양한 걸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지. 왜냐면 이제는 스타성도 생겼지, 뭐 예능도 많이 출연하지, 인지도도 올라갔지. 거기다가 뭐 운동 잘하는 윤두준도 있지. 그다음에 노래 잘하는 애도 있지, 춤 잘 추는 애들도 있지. 막 이때는 막 너무 이제 핫해서 잘 나갔던 거고. 이때 이제 서서히 해외에서 이제 특히 남미나 뭐 동남아시아는 말할 것도 없이 그때부터 뭔가 한류의 기운들이 올라와. 그래서 이때 비스트가 동남아시아나 특히 이제 남미 같은 데서 엄청나게 인기 많았어. 그래서 거기에 이제 투어 공연을 막 다니고 그리고 일본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그룹이지. 그리고 이 당시에는 국내 시장이 너무 열악하니까 어디로 갔냐면 일본을 많이 갔다 맨 처음에. 일본에서 활동을 했는데 일본에서 소녀시대가 론칭을 하면서 일본에서 완전 터지면서 K-팝에 대한 재해석들이 오면서 일본이 갑자기 K-팝 팬들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 그때 이제 탄 거지 분위기를. 비스트뿐만 아니라 이때 아이돌 키우는 사람 중에서 일본 안 간 사람이 없어. 기획사들이 다 일본 간 거야. 일본 가서 막 하다가 이제 MB 정권에서 독도 사건 터지면서 이제 거기가 완전히 냉각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 기획사들이 어떻게 해? 일본에서 더 이상 활동이 안 되니까 중국으로 간 거야. 그래 중국이 그거 하고 뭐 별그대 터지고 하면서 중국이 완전히 핫하다가 사드 터지는 바람에 또 다 닫힌 거야.
그래서 어딜 가? 베트남, 인도네시아 막 이렇게 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가요계는 되게 희한한 게 뭐냐면 해외 진출 역사와 우리나라 정치, 그다음 외교의 어떤 분위기랑 굉장히 궤를 같이 해. 우리 잘못은 사실 아닌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지. 2011년 이제 이때 비스트가 정점을 찍게 되잖아. 자, 그래서 2012년 올라가서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음악들이 계속해. 근데 이들이 이제 음악들 프로듀스 능력이 있으니까 앨범을 좀 자주 냈어. 뭐 다양한 시도를 많이 했지. 그 다음에 이제 유닛 활동도 이제 하게 되고 다양한 활동들을 이들은 이제 하게 되는 거지. 여기 보면 미드나잇 선 2012년 이것도 우리가 또 기억해. 이게 5집이지. 이제 앨범들이 계속 나왔는데 2011년을 정점을 찍다가 이제 계속 거기서 치고 확 올라갔어야지 아까 얘기했던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고트 어떤 반열에 올라가는 어떤 거가 되는데 이게 거기서 확 지붕을 뚫고 위로 못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딱 그만큼인 거지.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신생 아이돌들이 막 나오면서 조금 느낌이 퇴색되는 와중에 아시겠지만 결국은 뭐 장현승 이슈가 이제 터져버린 거지. 이미지가 좀 약간 상쇄되면서 결국은 정식적으로 장현승 탈퇴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활동을 이제 하는데 우리가 뭐 여자 아이들 얘기도 하고 member 간에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슈가 있어서 탈퇴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회복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주로 많이 했는데 이 하이라이트가 되기 이전까지의 그런 마지막 비스트의 말기 때 활동은 그런 약간 아쉬움이 좀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서 결국은 소속사와 멤버들은 아쉽게도 이별을 고하는 상황이 오면서 하이라이트가 세팅이 되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세팅되고 아무래도 이제 비스트라는 이름을 계속 못 쓰게 되니까 팬들 입장에서는 반감이 있을 수 좀 있고 반대로 하이라이트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뭔가 활동할 때 여기서 좀 제대로 해보자 이런 팬들의 염원들이 그때 있었던 거지. 그래서 비스트의 마지막 앨범이 이제 하이라이트야. 근데 이게 그 다음에 복선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하이라이트 앨범을 내고 비스트 활동은 종료를 하지. 그리고 이제 하이라이트라는 이름으로 리네임해서 다시 이제 여러 가지 체계를 다시 잡아서 활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비스트의 어떤 행보들은 길었는데 어떤 최절정기가 있었고 이 비스트란 그룹 자체는 망한 앨범이 없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맞아. 그러니까 앨범을 내면 무조건 기본탄을 다 치고 뭐 1위를 하고 이런 게 다 기본이었던 때야.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당시에는 또 이제 한류의 붐이 뭐 동남아시아 이렇게 몇몇 어떤 지역에서 이렇게 국한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막 지금 뭐 BTS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블랙핑크나 막 이런 식의 어떤 교두보는 아니었어. 다만 이때 이 비스트라는 선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뒤에 BTS나 블랙핑크도 어떤 토대를 통해 가지고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 뭐 팬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지 모르지만 그런 토대 위에서 한류라는 게 점점 세상 속에서 세계 속으로 더 많이 알려지는 계기가 됐고 그 1위를 담당했던 그룹 중에 하나가 누구냐? 그게 이제 비스트라고 우리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비스트 앨범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활동은 종료가 됐고 그다음에 뭐야? 이제 하이라이트라는 이름으로 이제 앨범을 냈어. 근데 이게 보면 알지만 앨범 활동을 열심히 해. 그러니까 왜냐면 음악을 자기네들이 만들 줄 알고 이해할 줄 아는 친구들이니까 이게 좀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2017년에 드디어 Can You Feel It이라는 앨범이 나와. 이때는 되게 엄청나게 우리가 고민을 했고 이게 뭐 신인 가수다, 신인 가수 하이라이트다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고 이때 내가 엠카인가 하이라이트 무대를 한번 이렇게 유심히 본 적이 있는데 이때는 이미 신인 가수잖아 하이라이트가 신인 가수인데 무대에서 그냥 놀더라고 이 멤버들이 다. 아, 그치 물이 오를 대로 올라가지고 너무 그 안에서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하는 거야. 근데 멤버 하나하나들이 인지도도 있고 이 테크닉이 좋잖아. 그러니까 이제 무대에서 그냥 팬들을 그냥 다 녹이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 잘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 이때 이제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노래로 했는데 이때 그 전에 비스트 이제 말기 때 보면 이제 1위를 못하고 막 이제 애매하게 뭐 2위, 3위 뭐 이렇게 했던 건데 이때 어떻게 했어? 디지털 1위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팬들이랑 가수들이랑 얼마나 좋았겠냐고. 노래도 좋았고 뭐 워낙 뭐 이들의 음악이 좋고 안 좋고를 평가하기가 그런 게 보증수표하냐 나오면 음악들이 너무 세련되고 대중 친화적이고 그리고 이제 무대 매너라든지 이런 게 거의 완벽한 거지. 그래서 내가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아 하이라이트 걱정을 많이 했을 텐데 첫 인사가 너무 잘 된 거지. 그래서 하이라이트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 다만 이제 2017년 하면 엑소, BTS가 막 이제 막 올라오고 막 이럴 때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3세대로 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어떤 세대가 바뀌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신인 가수 하이라이트는 원로격인 거잖아요. 왜냐면 뭐 2009년부터 활동을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들의 음악적인 능력과 잠재력이 없으면 이렇게 오래 활동을 못했을 거고 아마 한계점을 드러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들은 소속사를 이제 탈퇴하고 재세팅을 했어도 이런 여러 가지 역량들이 있으니 가능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2017년에 계속 이제 앨범들을 이렇게 냈고 2018년까지 활동을 하다가 이제 2019년, 20년에 쉬어. 왜 쉬어? 국방의 의무를 하려고 이제 잠깐 쉬는 거지. 그렇게 이제 군백기를 가진 거지. 근데 또 뭐야? 이제 제대를 하고 나서 윤두준 멤버 만 30세 병역할 때 막 내가 막 쫓아다녀서 막 병무청 다니고 이런 게 기억이 나.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가수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뭐 조금만 뭐 하면은 막 그때도 난리 났었잖아. 뭐 이게 병역 기피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2021년 올해에도 3월에 앨범을 한 번 냈고 그 다음에 이제 11월 이번 달에 이제 앨범이 나왔는데 앨범 성적이 좋잖아. 굉장히 좋아. 뒤에 그래프도 설명을 좀 할 건데 이렇게 진행을 하고 아마 하이라이트는 이변이 없는 앞으로도 계속 팬들과 교감하고 영원히 지지 않는 아이돌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음악들을 계속 들려주는데 멈추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별 활동이든 이런 게 더 활발해졌으면 좋겠고 앞으로 나오는 앨범도 더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자세한 내용들은 좀 더 뒤에서 데이터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